당이 높다 혹은 당뇨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밤새 검색해 본 적 있으시죠? 바나바가 좋다, 베리베리 좋다, 마그네슘이 좋다. 글 보고 댓글 보고 또 다른 영상도 보고요. 결국 뭐가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더 헷갈리게 돼요. 그럴 때 제가 진짜 고민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뭘 먹어야 하는데, 그래서 직접 정리해봤어요. 최신 논문부터 국제 가이드라인, 실제 임상 연구까지 하나하나 찾아봤고,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지까지 전부 확인해봤어요. 생각보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어요. 오늘 그 내용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아마 당뇨 영양제에 대해서는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추천하는 영양제 탑3도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참고할 만한 제품들은 고정 댓글에 따로 정리해 둘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번 영상에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영양제는 약이 아니에요. 당뇨약을 대신할 수는 없고 식사, 운동, 체중 관리보다 앞설 수도 없어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당뇨 영양제 몇 가지나 먹어야 하나요? 당뇨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공복혈당 120, 당활색소 6.1인데 저도 먹어야 하나요? 신장 수치가 안 좋은데 괜찮나요? 그래서 결국 뭘 사야 하나요? 당뇨 영양제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몸에 필요한 걸 제대로 고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양제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마그네슘이에요. 제2형 당뇨가 있으면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이뇨제나 위산부미 억제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 작용이나 근육 기능, 혈압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당뇨약처럼 혈당을 확 떨어뜨리는 성분은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에게서 대사 상태를 보조해주는 역할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거나 당뇨를 오래 앓고 계시거나 식사를 잘 못 챙겨 드시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PPI나 이뇨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해요. 제품을 볼 때는 마그네슘 총량보다 실제 원소량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하루 원소량 기준으로 200mg에서 350mg 정도를 많이 사용해요. 제형은 산화 마그네슘보다는 구연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락테이트 같은 형태가 흡수나 위장 부작용 면에서 더 나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설사가 잦은 분들은 불편할 수 있고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 특히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몸에 쌓일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을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나 염증, 근육 기능, 뼈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부족하면 채운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햇빛을 거의 안 보는 분, 실내 생활이 많은 분, 비만이 있는 분, 고령층,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분,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게 나온 분들에게 더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루 800에서 2000 유닛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신장 결석이 반복되는 분이나 혈중 칼슘이 높은 분, 부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비타민 D도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혈당을 낮추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아쉬워요. 오히려 중성지방 관리나 심혈관 건강 쪽에 더 가까운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당뇨가 있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혈당만 볼 게 아니라 혈압,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체중, 흡연 여부까지 같이 봐야 해요. 당뇨 환자분들 중에는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이 꽤 많아요. 오메가3는 특히 이런 분들에게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제품을 고를 때는 오메가3 1000mg 이라는 문구만 보지 마시고요. EPA와 DHA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쉽게 말하면 PCO일 1000mg은 참치캔 전체 무게 같은 거고, EPA와 DHA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내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3를 고를 때는 앞면보다
뒷면을 보셔야 해요. 다만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분, 멍이나 출혈이 잦은 분, 수술이나 시술을 앞둔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또 고용량 오메가3는 일부 연구에서 심방세동 위험 증가 신호가 보고된 적도 있어서 부정맥 병력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일반적으로 먼저 고려하는 세 가지예요. 마그네슘은 부족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비타민 D는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 오메가3는 혈당보다 중성지방과 심혈관 위험을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성분이 따로 있어요. 바로 베르베린과 바나바예요. 베르베린은 혈당과 지질 개선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서 관심이 높은 성분인데요. 하지만 아무나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베르베린을 먹고 속이 불편하거나 복통이나 설사가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식전에 먹으면 좋다는데 저는 설사하더라고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억지로 식전에 드실 필요 없고요. 식후로 바꾸거나 용량을 줄여보거나 그래도 불편하면 중단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베르베린은 약물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해요. 당뇨약, 혈압약, 항고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 맞고 계시거나 설폰 요소제 계열처럼 저혈당 위험이 있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다음은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식후혈당 영양제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핵심 성분은 코로솔산이고요. 식후혈당이 많이 튀는 분, 단 음료나 정제 탄수화물 먹으면 졸림이 심한 분, 혈당 스파이크가 걱정되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도 당뇨약을 대체할 정도의 근거는 아니에요. 당뇨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실제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바나바 복용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계피 추출물, 홍삼, 애플사이다 비니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성분들은 당뇨 혈당 개선 영양제로 강하게 추천드리기는 어려워요. 계피 고함량 추출물은 간질환이 있거나 복용량이 많은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홍삼은 두근거림이나 불면증, 혈압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애플사이다 비니거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고 원액으로 드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영양제 복용은 어떤 순서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피검사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B, C2 같은 것들이에요. 특히 메트포르민을 오래 드신 분들은 비타민 B, C2 부족이 생길 수 있어서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있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혈당 패턴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식후 혈당이 많이 튀는 분들은 바나바나 베르베린 같은 성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꼭 혈당 데이터를 보면서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심혈관 위험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당뇨 환자는 혈당만 볼 게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압, 체중, 흡연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메가3는 중성지방이 높거나 심혈관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당이 애매하게 높은 분들이에요. 당활색소 6.1인데 뭘 먹어야 하나요? 공복혈당 120인데 어떤 영양제가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하지만 당뇨 전 단계에서는 영양제보다 먼저 체중, 식사, 운동, 수면을 신경 쓰시는 걸 꼭 권해드려요. 영양제만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당뇨 영양제를 고를 때 중요한 건 이게 혈당에 좋다더라가 아니에요. 내가 먹어도 되는 사람인지, 정말 부족한 게 맞는지, 지금 먹는 약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신장 기능은 괜찮은지, 혈당뿐 아니라 심혈관 위험까지 같이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내 몸에 필요한 것만 내 상태에 맞게 혈당 데이터를 보면서 활용하는 것. 그게 영양제를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성분 함량, 용량, 가격대를 기준으로 참고할 만한 제품들은 고정 댓글에 따로 정리해 둘게요. 어떤 제품을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품을 고를 때 최소한 뭘 확인해야 하는지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정리했습니다. 함량 기준이나 성분표 보는 방법도 같이 적어둘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보신 뒤에 고정 댓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우리들.